학생개발센터장이자 김규곤 공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께서요, 대경선 개통에 따른 구미 지역 대학생의 통합 행태 변화, 영향 분석 및 정책 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약 25분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도 자주 보면 식상한데 오늘 짧은 시간에 벌써 두 번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마지막인데 좀 힘들더라도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금호공대 오기 전에 경기도 북부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대학에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대경선 개통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 그 경기 북부에 교통편이 불편해서 거의 모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철이 연장이 됐어요. 전철이 연장이 되면서 대학은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학생들의 입학 자원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실제로 역 주변이나 학교 주변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거의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경선 개통을 이슈를 해서 이 대학가의 변화가 구미시의 정책에 뭔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학생들이 얼마나 구미시에 있는 세계 대학의 학생들이 대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고 그 학생들이 만약에 대경선이 개통이 된다 그러면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대경선을 이용을 해서 등하교를 하고 통학을 하고 그 남은 시간을 가능한 학교나 또는 역 주변에서 이렇게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늘어난다면 거기에 어떤 그 학생들이 체류하는 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시설,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 세계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이 제안을 11월 초에 제안을 해서 너무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각 대학의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설문을 수집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교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앞에까지 발표하신 과제들은 저희가 착수 보고 그 다음에 중간 보고 마지막 최종 보고까지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코멘트라든가 어드바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완성된 작품들이고요. 요거는 아직 긴급하게 하느라고 아직 중간 보고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는 사람의 특권이 제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시간을 줄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배경선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구미에서 우리 대구, 동대구를 거쳐가지고 경산까지 연결되는 통근형 전동차입니다. 전동차인데 저희가 대경선을 연구한다고 해서 대경선만 봐서는 안 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경선을 못 탔을 경우에 대체하는 교통수단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대체 교통수단을 봤을 때 저희가 무궁화호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궁화호와 대경선을 비교를 해봤을 때 무궁화호는 아침에 통학한다고 가정하고요. 6시 48분, 7시 14분, 8시 14분 거의 1시간에 한 대꼴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경선은 출퇴근 시간은 10분 간격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운행 시간을 봤더니 기존의 무궁화호는 약 34분
물론 대구에서 구미까지입니다. 대구역에서 구미까지. 그리고 대경선은 약 42분. 요금을 보면 3,000원, 그리고 대경선은 2,500원. 환승 할인은 기존 녹마원은 없지만 대경선은 환승 할인이 하차후 30분 이내에 환승했을 경우에는 100%는 아니고 50% 이내에서 50%를 할인해주고 있는 이런 정책으로 지금 대경선이 14일자로 개통이 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통은 실제로 대학생들의 통학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 학생들이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체류하는 시간에 뭔가를 할 것인데 그것들을 미리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구미 지역 내에 3개 대학교, 경운대학교, 구미대학교, 그리고 저희 금호공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전체적으로 학교별 통계 자료는 학교의 본부 구직자들께 부탁을 드려서 저희 기존에 있는 2차 자료를 얻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1차 자료를 직접 통합 의지 또는 통합했을 경우에 체류하는 경우에 뭘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금호공대 433부, 그 다음에 경운대 249부를 이렇게 얻었고요. 구미대학교는 오프라인으로 설문을 해서 273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 분석을 해봤고요. 자, 여러분 뭐 이렇게 학교에 안 계시면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총 재학생 수 대비 어떤 대경선과 관련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대구시에 거주하는 학생 수가 경운대는 전체 총 재학생 수의 21%를 차지하고 있고요. 구미대는 11%, 금호공대는 25%입니다. 무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대구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산시 칠곡군에서 대구에서 구미역까지 여기 이 대경선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약 3,400여 명 정도가 매일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인구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구미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하루에 약 3,400명이 왔다 갔다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많은 그 수인데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스쿨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하루 시간이 끝나면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이 없고 방학 기간에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스쿨버스를 적게 운영하고 학생들도 굳이 학교까지는 오려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대경선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구미에 많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학생들이 구미에 더 많이 머무를 수 있다면 분명히 구미 경제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400명이나 되는 학생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대구시에 거주하면서 그러면 통학하는 학생들하고 아니면 구미에 와서 자취를 하거나 아니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의 비율들을 한번 저희가 봤어요. 그랬더니 대구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경운대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한 6.2%, 구미대는 13%, 저희 금호공대는 32.3%가 지금 기숙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 금호공대가 이렇게 높은 거는 저희 금호공대는 레지던스 칼리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들은 거의 대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기숙사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
이용 비율이 높은 겁니다. 자, 대학별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대학별로 통학버스를 얼마나 운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대구에서 대학까지 통학버스 이용하는 걸 봤더니 경운대는 5개의 노선을 통해서 평균 4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평균 탑승자 수가 28명 정도에서 총 12% 560명 정도가 스쿨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미대는 130명, 한 3% 정도. 그 다음에 금호공대는 420명, 그래서 9% 정도가 지금 통학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대학은 1학년들은 기숙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학버스 사용자가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방학 때 통학버스 이용자를 한번 봤더니 확 떨어집니다. 저희 보면은 경운대는 방학 때는 아예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고 계시고요. 구미대와 금호공대는 한 노선에 한 번만 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 금호공대는 3개의 노선에 하루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에 거의 한 43명 정도가 타고 있으니까 저희는 거의 빡빡이 채워서 다니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는 뭐 우리 그 학교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살펴본 거고요. 이 지금 학생들이 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 또는 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구미에 와서 자취를 하고 있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경선을 이용할 의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체 이제 우리가 설문을 우리 금호공대에서 433명 제가 수집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경운대 249명, 구미대 273명인데 주민등록지가 좀 대구 즉 대경선의 인근에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좀 적어요. 금호공대는 한 거의 89% 정도, 설문 대상의 89% 정도가 대경선 인근에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는 좀 의미 있는 데이터인데 경운대와 구미대는 조금 데이터 수가 좀 적어서 이후부터는 이 3개 대학을 합쳐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의미 있는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서 합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등록지는 대구에 341명이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실제 거주는 259명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학생들은 여기 구미에 와서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우리 금호공대입니다. 금호공대는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실제로 대구에서 실거주지인 학생들은 그러니까 73%, 그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대는 숫자는 적지만 어찌됐든 경운대도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지금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구의 실거주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77.8% 정도 조사 대상에서 이 결과를 보였고요. 구미대학교도 73.1%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70~80%에 가까운 학생들이 통학을 대구에서 구미까지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 대경선이 개통이 됐다는데 대경선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대경선 인근에 있으면 이 대경선이 굉장히 관심이 있겠죠. 역시 대경선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설문을 해보니까 51%가 대경선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대상으로 설문지를 봤을 때 51명인데 대경선 인근에 사는 학생들한테는 물어봤더니 65.4%가 대경선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개통 시기를 인지하는지 물어봤을 때 50%가 개통 시기를 알고 있었고 운행 노선, 즉 말해서 정차역에 대해서도 52.3%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학생들은 대경선에 대해서 나머지 약 절반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경선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주고 있겠죠. 예, 운행 시간 및 간격에 대해서는 물어봤더니 중요한 겁니다. 운행 시간 및 간격에 대해서는 28.3%밖에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연구진들이 한번 이용을 해본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운행 시간이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미리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걸 저희가 찾았고요. 그래서 통학 방법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통학 방법은 78%. 아까 저희가 유추할 수 있었죠. 78% 정도가 통학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학 시간은 가장 높은 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게 스쿨버스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경선을 이용하게 되면 대경선이 바로 학교의 인근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경선 정차역에서 또 학교까지 오는 시간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학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경운대 같은 경우는 7곡에 이제 교육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오는데 만약에 이건 사곡역이나 구미역을 거쳐가지고 지금 960번인가요? 960번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그걸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스쿨버스보다. 그럼 학생들이 과연 이용할 거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자, 통학하는 이유 물어봤더니 전부 다 대부분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게 자취나 기숙사 가면 기숙사를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통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통학을 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런데 통학할 때 가장 불편한 사항은 역시 긴 통학 시간, 그 다음에 교통편 부족입니다. 스쿨버스가 이용할 수 있는 게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사항이 가장 높았고요. 자, 만약에 대경선이 운행이 된다면 대경선을 이용할 의도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1.6%가 대경선을 이용할 의도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죠. 전체 통학생들의 61.6%가 대경선을 이용하겠다고 하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좀 의아했던 거는 사곡역하고 구미역, 사곡역을 이용하겠느냐 아니면 구미역을 이용하겠느냐 했는데 구미역이 83%, 구미역을 이용하겠다는데 아무래도 그 종착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좌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물리적 거리를 봐도 사곡역하고 구미역하고 이제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대책 세우는 거 보면 대부분 사곡역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구미역을 이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경선 이용 의도를 물어봤더니 주 1, 2에 이용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44% 정도, 그 다음에 주 3, 4일을 이용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37회.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방학 중에도 32%, 20% 이런 그 방학 중에 대경선을 이용하겠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학 동안에도 구미에서 학생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학생들이 아직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경선 이용 의도를 봤더니 이제 예상 평균 통학 시간을 아마 버스나 여기 정차역에서 학교까지의 시간은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대경선만 이용을 해서 이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한 것 같습니다.
대경선이 생겼는데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왜 이용하지 않을 거냐 물어봤더니 결국 철도역이 멀어서 이게 가장 많았고요. 더 이제 제가 이제 찾고자 하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대경선 개통 이후에 구미 시내에서 평균 활동 시간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늘어날 것 같냐 물어봤더니 92명, 그러니까 응답자 중에서 35%가 시간이 좀 구미시에서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날 것 같다. 스쿨버스 시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있게 되면 구미시에 체류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에 뭘 이용할 거냐라고 봤더니 음식점과 카페 여기가 28%,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순서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체류하는 시간이 증가할 경우에 새롭게 참여하고 싶은 활동, 그동안 못했던 거 해보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바람직하죠. 학업 및 진로 관련 활동을 늘려보겠다는 게 31%. 정말 착해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친목 활동을 좀 증가시켜 보겠다가 29%. 그 다음에 대학 동아리, 연합 동아리를 좀 활용을 해보겠다는 게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시나 대학에서 만약에 대경선이 개통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대경선 정착역과 대학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구미시에서도 만약에 노선버스를 지금 확대를 하고 신설을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는 오히려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좀 운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요구가 많았고요.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환승은 50% 환승이 되는데 50% 할인이 되는데 아직 대경선에 대해서 통학생을 위한 정기 할인권 정책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정기 할인권을 만약에 저희 정기 할인권을 제공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아까 처음에 봤던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쌉니다. 왜냐면 여기 그 무궁화호는 정기 할인권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제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취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기숙사나 자취를 하고 있는데 대경선이 개통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자취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너 구미로 대구로 돌아갈래?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들의 의도가 79.5%예요. 아니다. 요 자취생들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43.8%가 여기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경선이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겠대요. 그래서 대경선 이용해서 다니겠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중점 상황으로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던 주소지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학생들이 돌아가더라도 통학 대경선을 이용하더라도 여기 구미에 있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뭘 구미에서 하게 만들 거냐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쭉 저희가 내용들은 봤는데 그 문제에서도 배식을 실패하면 저희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죠. 오늘 원래 4시 반까지 프로그램인데 토론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한 걸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이 부분만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하겠다는 학생들이 32%다. 저는 여기에 이제 마지막 제가 이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좀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놀러 가고 싶은 사공역 이렇게 해가지고 사공역을 좀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금리단길에 소상공인들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구미역을 이용하는 통학생들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구미역을 이용하러 가서 금리단길을 좀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단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차가 불편합니다. 근데 이 통학하는 학생들은 주차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단길에 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을 나가서 보니까 거기 금리단길의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나이대가 다 젊어요. 거의 우리 학생들이 많고 아주 MZ 세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금리단길 활성화, 이걸 우리 대경선 개통을 통해서 뭔가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정책을 실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중간 토론 시간.